이때 경수가 여기에 이제 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수가 전 오히려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없는 분을 만나면 제가 오히려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왜 옥순을 선택했어요? 근데 상철이 뭐 그렇게 되긴 한데 그래도 막 이런 일로 막 얼굴 붉히고 네? 아니 이 사람은 뭐 지금 UFC 하나 찍으려고 하나 얼굴을 붉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광수님 저랑 팀 안 할 거예요? 페어플레이 안 할 거야? 나한테 공유 안 할 거야? 그러면 저 가만히만 있지 않아요? 저 막 헬기 부르고 전투기 부르고 전투태세 들어갑니다.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지요? 지금 상철이 지금 겉으로는 뭔가 페어플레이 하자는 듯이 좋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화전양면 전술이 이렇거든요. 북한이 남한한테 서로 뭔가 평화협정을 맺고 하지만 뒤로는 뭔가 캥기는 뒤통수를 치는 일들을 하죠. 그게 바로 화전양면 전술이에요 지금 상철님이 하는.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는 정말 북한 사람이 많나? 그래서 이제 상철님이 옥수님의 매력은 대화하면 편해요. 저는 제 이상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비슷한 사람. 왠지 모르겠어요. 편해요. 계속 대화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잠깐 이거 잠깐 누가 잠깐 생각나는데 이거 30기 영철 아니야? 얍! 나는 솔로 32기 돌싱 특집 본방 끝나고 오늘도 리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려 4명의 돌싱남에게 선택을 받은 팀 옥순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요. 다 같이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던 식사 막판에 갑자기 상철의 돌직구 태클에 분위기는 점점 가시방석으로 흘러가고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자 주인공인 옥순님이 그만 갈까요? 라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옥순님이 일어나고 그 뒤로 나머지 남성 출연자분들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때 경수님이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이때 옥순이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계산대를 향하면서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씩씩하죠? 이거 아마 영철님이 봤으면 또 꽂혀가지고 씩씩해서 선택했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거침없죠. 그 뒤로 상철이 나중에 n분의 1 하죠 라고 말 한마디 건네고요. 이게 이제 남자 출연자분들이 사게 되면은 눈치 게임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도 내심 광수가 대신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광수님이 움직이진 않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옥수님이 장어 5인분 약 20만원어치를 결제를 합니다. 식사 한 번에 20만원을 날렸어요 지금. 저는 낯설 출연료가 한 100만원쯤 되지 않나요? 한 사람당?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좀 많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낯설을 출연하기 위해서 헤메코도 준비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동안 낯설을 출연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던 돈이나 아니면 뭐 옷을 산다던가 그리고 좋은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출연료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다는 또 느낌이 들고요. 자, 이때 이제 경수님이 나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선택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농담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자, 경수님이 마치 20만원 결제한 옥수님이 부러웠는지 나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선택을 이만큼 받아서 라고 농담식으로 또 허세를 또 부리고 있고요. 뒤에 이제 영수도 뭐 빠질 수가 없죠. 이 사람도 또 할 말 있으면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니까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전 저랑 데이트하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역시 공인회계사다운 마인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수랑 아주 깔깔깔깔 웃습니다. 이 지금 영수랑 경수랑 뭔가 코드가 좀 잘 맞죠? 자, 그렇게 식당을 나가면서 광수 또한 옥수님한테 옥수님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옥순을 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1차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1대1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페로 이동합니다. 자, 다 같이 카페 들어가자마자 광수가 주문 먼저 할까요? 이거는 제가 살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옥수님 입장에서는 또 편하죠. 부담이 없죠. 왜냐면 일단 1차는 옥수님이 20만 원을 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페까지 좀 사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광수가 또 이 부분을 또 옥수님이 부담을 가질까봐, 그리고 이 남자분들끼리 또 눈치 게임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걸 옥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서로 뻘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광수가 이제 먼저 옥순을 위해서 센스 있게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거죠. 자,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옥순님은 광수라는 사람이 좀 더 괜찮구나, 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자, 그렇게 각자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을 하고요. 15분 한정 1대1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영수가 하는데, 이때 이제 옥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 바본가 봐. 1대1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옥수님이 이 다데이 데이트를 하느라 좀 경황이 좀 많이 없었나 봐요. 자, 이번에도 역시 영수가 굉장히 좀 산만합니다. 팔짱을 끼고 이 행동이 좀 점잖지가 않다라는 거죠. 계속 막 몸을 건들건들 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굉장히 산만하게 말에 포문을 여는데, 아니 느낌을 오셨겠지만 선택도 영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첫인상 선택 때 영숙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때 부엌에서도 정숙님이 좀 눈에 갔어요. 제가 자기소개했을 때 제가 재혼 상대감으로 안 된다고 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옥순에게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분은 안 된다. 제가 기독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라고 하자마자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걸 보고 있는 저도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이때 당시에 대화를 하고 있는 옥순님도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산만하고 자기 말도 좀 정리정돈을 하면서 좀 천천히, 그러니까 이 바이브 자체, 그러니까 대화보다도 이 사람의 이 남녀가 서로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은 이 바이브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영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ADHD 환자처럼 너무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영수님이 자기소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영수님이 내세웠던 조건에 대해서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영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저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라고 상당히 좀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는 아직도 재혼할 생각도 연애할 생각도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 뭐 연애를 한다던가 아니면 재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영수님이 첫 번째로 내세웠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자녀를 갖고 싶다. 사실은 이게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계속 생각이 난다면서 무조건 상대방이 자녀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영수님이 내세웠던 조건들에 위반이 되는 영수님이 나오고요. 이때 영수님이, 저는 종교는 기독교이고요. 그렇지만 강요는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이 자녀를 낳으면 제가 아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자, 영숙에 이어서 호감을 가졌던 정숙님마저 내 조건에 맞질 않으니까 뭐 그렇게 망연자실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이때 이제 자녀 계획이 있냐라는 광수의 말을 듣고 옥순이, 네, 있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적진 않아서 빨리 낳을 생각도 있고요. 아마 영숙님은 호감이 있던 영숙과 정숙이 내 조건과 맞질 않으니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쯤 아마 옥순의 자기소개를 듣고 마치 이거는 하늘에 내려준 빛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 다시 옥순과 영수님의 1대1 대화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옥순 앞에서 지금 본인이 자기소개 듣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내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리고 옥순을 선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숙님은 교회 때문에 배제를 했었고, 그리고 정숙님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물론 자녀를 꼭 낳아야 된다는 게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아예 또 정숙님이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니까, 아, 이거 갑자기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럼 하지 마세요. 영숙님 제발 shut the mouth. 갈 곳을 잃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지금, 자, 지금 옥수님은 지금 영수의 말을 계속 받아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영수님 계속 해봐요. 자, 지금 이러면은 옥수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면 지금 영수의 속내가 궁금했을 거거든. 그래도 영수가 이 남성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이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나이가 지금 81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옥수님도 아마 영수에 대해서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영수가 계속해서 본인 이야기하느라 바쁘죠.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이러면은 옥순 입장에서는 영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계속해서 리액션 해주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계속 얘기해봐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수님이 제가 그렇게 갈 곳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옥수님 자기소개를 듣는데 자녀가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옥수님이 제가 무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수가 예, 근데 하지만 옥수님은 자기소개 때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영수가 자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옥수는 무교일 것이다 라고 그냥 지레짐작해버린 게 아닐까. 그런데 옥수님은 정말 무교인가 봐요. 만약에 여기서 옥수님이 진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야기를 했겠죠. 저 종교 있다. 뭐 불교다, 뭐 기독교다. 자, 그래서 이제 영수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영수가 지금 굉장히 투머치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른 여자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너무 좀 투머치하게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여기서 좀 말을 그냥 아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다른 분들은 제가 내세웠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옥수님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옥수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 또한 더 좋게 보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짧게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을 내뱉죠. 자, 그래서 이제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여성 출연자분들이 밥 먹자고 하면 나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영수님은 왠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떡하지? 영숙한테 아무도 안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나 너 아니어도 영숙이 있다. 이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영숙이한테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영숙한테 아무도 안 나가면은 그래, 아무도 안 나가면 조금 텀 있게, 그러니까 아주 뒤늦게 남자 출연자분들 안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나가야겠다. 근데 옥순이 눈치가 빠르죠. 오히려 영수가 말을 그지같이 하니까 옥순이 그냥 정리를 해주죠. 그니까 그렇게 했는데 영철이 나가주니까 못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영수가 영철이 나가버리니까 라고 하면서 막 머리에 막 손을 얹으면서 영철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영숙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이건가요 지금? 이게 바로 순재가 말하는 닭 대신 꿩인가? 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쓸데없는 말이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거는 플러팅이 아니라.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영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영수라는 분은 자기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도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훤칠을 한 거거든. 이분이 정숙님처럼
여성 출연자분들 지금 나오는 정수님처럼 한 10년, 20년만 젊었어도 난다긴다는 아마 여자들 다 꼬시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로써 본인 매력 다 깎아 먹어도 연애를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 성향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나이 먹고서도 지금 계속 자기 성향이 잔재로 남아있던 거죠. 왜냐? 내가 굳이 바꾸질 않아도 연애 잘 만나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야. 영수님은 안 바꿔도 그냥 잘 사니까 그냥 이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자.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연애를 하면서 선택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지금도 보면은 영수님이 자기소개했을 때 교회, 종교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 돌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 객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조건을 내세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자기 조건을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잘났다라는 증거거든. 나는 조건을 봐도 된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수님 같은 성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자존감이 채워지는. 자,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영철이 영숙을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영숙님이랑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때 옥순이 영수의 말을 끊고 영철님이 하필 영숙님한테 가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옥순님이 그러니까 영수야, 영철님 아니었으면은 너 지금 영숙한테 갔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수가 왜요? 내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크게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영철님이 만약에 선택 안 했으면 그랬으면은 영수님한테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수가 아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모르죠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무슨 놈의 말을 저렇게 많아. 또 계속 1절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2절, 3절, 4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지금 미련이 있나 봐요. 옥순을 선택했는데 근데도 지금 계속 지금 영숙에 대한 지금 생각이 지금 후회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또다시 만약에 영철님이 안 나갔으면 이렇게 대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영수는 지금 옥순이랑 1대1 대화를 하는 시종일관 태도가 뭐예요 지금? 옥순아, 비록 내가 지금 와서 4대1이지만 네가 갑이고 내가 을이지만은 사실 나는 지금 영숙도 있다. 그래서 지금 1대1 대화를 통해서 프레임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갑의 위치에 서 있으려고 지금 이렇게 자꾸 영숙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수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옥수님은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얘기들을, 아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옥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본인이 영숙한테 갈 수도 있었는데 영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다. 이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영수님이 계속 이런 태도를 가졌었던 이유는 본인이 여태까지 연애를 했던 그런 연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20대 때 연애했던 그런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도 본인이 20대인 것처럼 지금 갑의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옥순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가 끝나버리면 옥순님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야? 지 얘기만 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네. 상당히 좀 상대방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를 정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서 나를 선택했다라기보다 나보다 더 이성적으로 끌리는 영숙이나 정숙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조건이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꽝 대신 닭처럼 마치 내가 조건에만 부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느낌을 받기 쉽죠. 그럼 옥순이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영수 너 말고도 지금 다른 남자가 많은데, 나를 선택해주는 남자가 많은데 굳이 내가 너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옥순이 입장에서는.
자, 영수님이 인터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나한테 호감이 좀 진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자기가 20대 때처럼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더 끌릴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본인 20대가 아니에요. 자, 영수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옥수님이 좀 조용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조용조용하지만은 않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수의 인터뷰가 끝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수님은 상당히 투명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누가 가장 끌리는지. 영숙과 정숙한테 가장 끌렸을 텐데 실제로 옥순에 대한 마음은 영숙과 정숙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영숙님의 속마음은 어떨지 영숙님이 인터뷰합니다. 영숙님한테는 제가 진짜 관심이 없어서요. 제 짝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숙님은 예를 들어 아이도 낳고 싶고 뭐 종교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딱 영숙님이 내세운 조건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좀 더 그런 조건들이 없이도 저한테 호감을 느꼈던 분을 더 선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보다는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영수는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옥순한테 다른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영숙과 정숙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여자는 영숙과 정숙이지만 내가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선택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옥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죠. 나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실 영수한테는 이성적인 호감이 있지만은 영수가 내 앞에서 나를 배려하지 않는 본인 이기적으로 갑질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영수한테 관심이 조금은 있었지만은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진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자, 그 시각 한편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상철과 광수입니다. 이때 경수님도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수님은 뭐 화장실 갔는지 아니면은 뭐 담배를 피러 갔는지. 자, 이때 또 상철이 또 굉장히 진지를 빨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광수한테 말을 건넵니다. 광수님도 옥수님이신가? 그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던 광수가 저랑요? 왜 또 무슨 뒤통수를 치려고? 자, 상철님이 이야기합니다. 광수님과 얘기를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광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떻게 옥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대화를 나누던지 뭐 그렇게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철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와 내가 친한 동료가 돼서 팀이 돼서 서로 마음을 공유를 해보고 앞으로 잘해보길 바랬는데 그런데 정작 뒤통수를 친 거는 상철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솔로라는 게 이게 지금 서로 뭐 친목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우선적인 거는 내가 재혼할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런데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거는 이제 옥수님한테 해야 할 이야기를 지금 광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로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경쟁구도 관계인데 자, 광수님이 이 말을 듣더니 저랑 얘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상철님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상당히 말을 아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광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냥 뭐 서로 둘 다 그러니까 나는 너랑 엮이기 싫고 상철아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냥 서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자. 눈치 보지 말고. 근데 상철이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막 이런 일로 막 얼굴 붉히고 네? 아니 이 사람은 뭐 지금 UFC 하나 찍으려고 하나 얼굴을 붉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광수님 저랑 팀 안 할 거예요? 페어플레이 안 할 거야? 나한테 공유 안 할 거야? 그러면 저
가만히만 있지 않아요. 저 막 헬기 부르고 전투기 부르고 전투태세 들어갑니다.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지요. 자, 그 말을 듣더니 광수가 어이없이 웃으면서 그 얼굴을 왜 붉혀요? 그러면서 이제 상철이 아니 보니까는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광수를 협박하는 거죠. 물론 칼은 안 들었지만 너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협조 안 하면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거의 뭐 반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이 얼굴 붉힐 일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나는 너랑 싸울 일조차 만들기 싫다. 내가 진심인 대로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상당히 침착하게 굉장히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상철아 어차피 내가 이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굉장히 여유 있잖아요 지금. 광수님의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이브라든지 굉장히 어린 아이처럼 지금 상철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철이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지금 상철이 지금 겉으로는 뭔가 페어플레이 하자는 듯이 좋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화전양면 전술이 이렇거든요. 북한이 남한한테 서로 뭔가 평화협정을 맺고 하지만 뒤로는 뭔가 캥기는 뒤통수를 치는 일들을 하죠. 그게 바로 화전양면 전술이에요 지금 상철님이 하는.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는 정말 북한 사람이 많나. 자,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경수님이 돌아오고요. 자, 경수님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얼마나 됐나? 이게 시간을 딱 재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상철님이 그저 한 15분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15분 되면은 다음 타자가 그냥 찾아가는 걸로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이제 상철이 그러면은 지금 영수님 대화 시작 시간이 몇 분부터였죠?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수가 영수님 오래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상철님이 2시간? 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영수를 디스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광수가 시간을 보더니 아까 9시 50분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5분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시간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갈게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대화 순서를 본인이 자처합니다. 지금 영수를 막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은 옥수님 귀에 고막에 피 터져서 죽습니다. 거의 뭐 도루마무예요. 도루마무 I come to bargain. 자, 그렇게 광수가 등장을 하면서 미안한데 15분이 됐네요 라고 하면서 영수와 옥순에게 전달하고요. 자, 옥수님이 잘 들었어요 영수님 안녕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손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이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은 옥수님한테 궁금한 거 풀렸죠?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 자, 그렇게 영수가 퇴장하고 광수가 들어옵니다. 자, 광수가 들어오자마자 옥수님한테 원래 밖에서 상철님이랑 대화하고 있을 때 그때 상철님 끝나고 저랑도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말을 들은 옥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순자님이랑 얘기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제가 옥수님이랑 순자님이랑 그 두 분이랑 얘기하려고 갔긴 간 거라서 그래서 저는 빨리 끝냈거든요. 순자님이랑 얘기를. 자, 그 말을 듣더니 옥수님이 저랑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옥순이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라고 하니까 광수님이 웃으면서 손살을 치면서 죄송할 리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서로 바이브를 지금 주고받는 거죠. 좋은 시그널들을. 자,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어차피 또 데이트 있다라고 해가지고 광수님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자, 이 말을 들은 광수님이 옥수님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태까지 옥순이 그 누구한테도 플러팅 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마음 표현한 거죠. 광수한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나를 선택해준 이 4명 중에서 사실 나의 마음속에 1순위는 너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얘기를 못했으니까 자, 지금 상철의 이런
화전양면 전술이 어떻게 보면 광수님한테는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첫 대화가 무조건 길게 한다고 해서 아니면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30기 영수도 마찬가지로 영자를 꼬셔보려고 나름 밀당하다가 자기소개가 끝난 이후에 대화를 1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영수님의 선택이 있어서 패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는 이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기심을 너무 일찍 대화를 해버려서 상대가 호기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것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데 큰 패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광수님이 옥수님이랑 대화를 못한 게 반대로 옥수님 입장에서 광수를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만날 사람은 만난다. 굳이 대화를 안 해도 왜냐면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니까 자 그렇게 지금 광수는 지금 계속해서 옥순한테 이 플러팅 시그널을 받고 있죠. 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옥순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광수한테 이혼 사유는 아직 말 안 하셨죠? 라고 하면서 이혼 사유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옥순이 뭐 성격 차이이신 거죠? 라고 하니까 광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 광수님은 말실수를 전혀 안 하죠? 지금도 본인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보다 오로지 내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더 잘못했다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혼을 해본 옥순이 입장에서는 이분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탓을 하구나. 보통 이러면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상당히 진국이구나.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자아성찰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도식남이었어도 지난 이혼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층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말을 듣더니 옥수님이 소홀했어요? 아니, 서운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이 장난스럽게 소홀했어요? 라고 굉장히 좀 심오할 수 있는 이혼 사유잖아요. 상당히 좀 진지하고 상대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옥수님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또 재미있게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광수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준다고 좀 느끼게 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괜찮으세요? 지금요? 네. 그래서 옥수님이 네 지금 이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으니까 그 이혼 후유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광수님이 이혼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년밖에 안 돼도 그래도 아직 데미지가 있거든요. 저도 한 2년 3년쯤 되니까는 그때서야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심지어 내가 결혼을 했었나? 이혼을 했었나? 라고 모르고 살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한 지 한 4, 5년 차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너무 냉정한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옥수님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나는 죽을 맛이었는데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광수님이 7일 동안 바쁘게 일을 한 게 아닐까. 일로서 바쁘게 삶으로써 나의 그런 지난 아픔들을 빨리 잊혀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저도 이혼 초반에는 길 가다가도 막 울고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랬어요? 울었다고요? 저는 이혼했다라고 해서 뭐 울진 않았는데 상대방이 뭐 바람을 폈나 아니면은 크게 싸웠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집 문 열면서 울고 그랬죠, 사실.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광수님 입장에서는 워낙 완벽한 인생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이혼이란 게 이제 실패니까 나의 그 인생에 오점이 하나 생겨버리니까 더더욱더 아마 큰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그냥 스스로 좀 삭혀버렸죠 라고 하면서 그쵸? 뭐 삭혀버리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그 이혼의 아픔에 대해서 비워낼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비워내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슬프죠. 자 지금 옥수님이 이제 서로 이제 이혼했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해주고 있죠. 자 광수님 보면 어때요? 되게 점잖잖아요. 되게 차분하잖아요. 영수랑 다르게. 그러면은 이제 옥수님 입장에서는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자, 광수님이 인터뷰합니다. 이제 옥수님한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직진 선언입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옥수는 광수한테 시그널을 계속 보냈어. 그리고 광수님 또한 시그널을 지금 계속해서 옥수한테 보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시그널을 티키타카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순자는 오히려 말실수를 해버렸죠. 오히려 내가 지금 순자와 옥순 사위에서 순자를 배제를 시켜야 하는 명분을 순자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옥수님이 아름다우시기도 하고 대화의 결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텐션이 높지도 않고, 어쨌든 뭐 남자는 자신감이니까요. 뭐 누가 선택을 했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진득하니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광수가 이렇게 직진 선언한 이유는 옥순이 나한테 시그널을 줬으니까, 가능성을 봤으니까 지금 리스크를 이제 떠안고 직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광수님 입고 있는 코디 있잖아요. 지금 하얀색 티셔츠에 이거 꽃인가요? 그리고 검은색 지금 가디건을 입었는데 이 옷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엄청 비싼 브랜드일 것 같아요. 이거 지드래곤 그 꽃 그 모양 아니야? 자, 그렇게 이제 대화 종료를 알리는 다음 타자 상철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광수님도 갈게요. 이따 또 봐요라고 인사를 나누고요. 항상 광수의 맥은 상철이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철이 갑자기 터치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광수는 이제 터치를 받아주고요. 그리고 내가 터치를 요구했던 광수가 터치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마 상철이 이 자식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철이 광수의 눈치를 보면서 옥순한테 안 힘드세요? 이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옥순님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철이 앉자마자 또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옥순님은 한 분이고 뭐 여러 개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택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옥순님한테 달린 거잖아요. 뭐 마음이라든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옥순이 여기서 갑자기 빵 터집니다. 자, 이 모습에 상철이 왜? 그래서 이제 옥순님이 또 너무 진지해서 라고 하니까 상철도 고개를 이제 팍 떨구면서 진지해져서 라고 웃고 있죠. 자, 지금 옥순이 왜 지금 빵 터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철은 지금 시종일관 계속 본인이 진지한 척, 본인만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척, 그리고 하는 말들 다 어때요? 굉장히 진부하죠. 뭐 옥수님이 선택에 달려있다. 뭐 지금 상철님 영화 한 편 찍습니까 지금? 본인 혼자 지금 뭐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해 지금. 자, 지금 옥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상철님의 모습을 보고 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9살 어린 남자인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가오를 잡고 있죠. 허세를 부리고 있죠. 본인의 나이에 맞지 않게. 그래서 웃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남자가 자기가 자기 수준이 있는데, 근데 여자한테,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허세를 부릴 때, 그때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남자가 굉장히 본인을 비싼 척 하려고 혹은 과대 포장하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구나. 그거를 굉장히 극도로 극혐하는 게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철님이 왜 계속 이런 진지한 태도가 되냐면은 계속 기어를 올려서 그래요. 계속 무겁게 가려고 하니까. 왜냐면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내가 남자로 보이려고, 옥순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어리구나, 남자로 안 보이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진지한 척을 하는 거죠 지금.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상철님의 성향이 진지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도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진지한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이 처한 현실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 현실은 여기인데 그 이상으로 값어치를 하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형이 너무 크니까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자아가 상당히 비대해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초반에 상철님처럼
뭐 말만 하면은 맨날 진지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이 내 중심적으로 사고방식을 하니까는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무슨 풍파나 사고를 겪을 때도 나만 힘든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기구하고 특별하고 나만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저보다 힘든 사람 너무 많고요. 저보다 특이한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만 특이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세상을 알게 되고 겸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살자. 그렇게 되는 건데 아직 상철님은 그런 자아 성찰이 안 되어 있죠. 아직도 지금 본인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그 남자 출연자 첫 등장할 때 상철님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주변 또래 애들보다 내가 좀 더 성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많이 해서 뭐 결혼이나 뭐 이런 뭐 결혼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이 나한테 상담을 많이 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뭐 애늙은이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보다도 특별해지고 싶은 거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많이 한 특별한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옥순 앞에서 계속 남자를 보이고 싶어서 혹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옥순이 입장에선 그게 너무 보이는 거죠. 뻔히 보이는 거죠. 애가 원래 지금 애가 이렇게 이 정도로 진지한 놈이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좀 과하게 본인이 진지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옥순도 느끼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귀여운 거죠. 왜냐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허세 같은 걸 부리니까.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아니에요 미안해 웃어서. 그래서 상철님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철이 생각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까 약간 이런 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상철은 또 땅을 보면서 굉장히 또 진지하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목표든 뭐든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서 같이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뭐 EBS 교육방송인가요 지금? 진짜 정말 지루해 죽겠어요. 정말 진부하고 지금 뭐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둘이 원한다면 자, 그 모습을 계속 듣고 있던 옥수님이 또다시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미안해 자꾸 웃어서. 그리고 상철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웃고요.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이 왜 웃기지? 그러니까 옥수님이 왜 웃기냐면은 애가 그래도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진지한 척을 하니까 그게 다 이제 본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 뭔가 일부러 연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짜. 진지한 거 너무 좋은데 저는 상철님의 가벼운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모습이 없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항상 시종일관 저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성분들은 진지한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물론 옥수님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옥수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돌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재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진지한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 솔로나라 밖에서도 진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철님은 이 얼굴로서 여성에게 재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얼굴이라도 재밌으면 몰라. 얼굴이 재밌는데 진지하면은 금상첨화인데 이건 뭐 얼굴도 진지하고 대화도 진지하고 얼굴도 재미가 없고 대화도 재미없고 이러면은 옥순이 입장에선 지금 앞에 피곤한 영수 해결하고 광수도 지금 대화 나누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 지금 귀가 아파 죽겠는데 집중하느라 죽겠는데 또 상철이 또 저렇게 목사님 설교하듯이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듯이 저렇게 EBS 교육방송을 찍고 있으면은 옥수님 입장에서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매번 이렇게 진중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옥순을 또 상철이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눈빛이야.
뭔가 지금 갈구를 하잖아. 원하잖아, 지금. 옥순에 지금 뭔가 뭐 플러팅이라든지 뭐 그런 마음 표시라는, 마음 같은 거를. 자, 이러면은 상철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도 지금 모태솔로야. 연애를 안 해봤잖아요, 별로. 못 해봤잖아요. 거의 뭐 천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인이 여태까지 여자를 만난 경험도 없고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 진지한 거밖에. 이게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원웨이밖에 없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옥순이 그거 하지 말래. 그러면은 상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거든.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미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이미 옥수는 상철한테 마음이 없는데 이미 옥수는 광수로 정해놨는데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에서 상철이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상철님이 왜요? 또 진지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아니 또 만약에 뭐 다른 모습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분명히. 근데 또 상철이 또 진지하게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게 다른 분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옥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으니까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둘, 셋, 넷이 되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영숙한테 대화 신청은 뭐예요? 예고편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자, 지금도 이제 옥순한테 직진하는 것 마냥 지금 연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전양면 전술이에요. 옥순한테는 직진한 척하다가 뒤에서는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죠. 영숙한테. 그래서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때 상철은 나 직진하는데 너는 뭐 없니? 지금 이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죠, 이 남자,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6일 안에 뭔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투사예요, 지금. 본인이 본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왜냐면 지금 본인이 큰 압박감에 쌓여져 있거든. 추후에 또 알아가고 대화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니 상철님 그런 얼굴로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요? 자 지금도 굉장히 뭐 조급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예고편 봤을 때 엄청 부담을 주는 것 같던데 막 옥순의 마음을 굉장히 떠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상철님이 인터뷰합니다. 그냥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4명이 있는데도 나 아직 나야? 아직 나 괜찮아? 네? 아직 나야는 뭐예요? 본인이 지금 1순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상철님? 자, 지금도 굉장히 또 본인만의 또 착각에 지금 빠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자를 잘 몰라. 모태솔로이니까 제가 좀 갈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진 표현도 지금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상철님은. 그래서 이제 상철님이 옥수님의 매력은 대화하면 편해요. 저는 제 이상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비슷한 사람. 왠지 모르겠어요. 편해요. 계속 대화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잠깐 이거 잠깐 누가 잠깐 생각나는데 이거 30기 영철 아니야? 얍! 모르겠어요. 야 이거 30기 영철이랑 똑같잖아 지금. 30기 이때 30기 영철이 정숙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정숙님이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편했어요. 계속 대화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그 30기 영철이 정숙에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좀 흡사하죠. 왠지 모르겠지만 옥수님이 나를 편하게 해줬다.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도 옥순이 상당히 잘 받아주니까 웃으면서. 자 그렇게 약 50분 영수, 광수, 상철 15분씩 하면은 대략 50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약 50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경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 경수를 보고 옥순이 고생하셨어요. 옥순이도 지금 상당히 피곤할 거거든요. 그런데 경수를 먼저 생각을 해주죠. 고생하셨다고. 그러면서 진짜 제일 고생이다. 맨날 14명 중에 14번. 자 이러면은 이제 경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옥순이 먼저 내 노고를 인정을 해주니까.
공감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경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고받아야죠. 그래서 옥순한테 텐션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옥순님이 제가요? 왜냐면 옥순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옥순도 많이 피곤할 것 같다라고 이제 서로 좋은 덕담을 하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옥순님이 이제 좀 경수가 생각 외로 나를 선택을 해주니까 좀 호기심이 있겠죠. 왜 나를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옥순님이 경수한테 묻습니다. 경수님은 어떤 다른 여성분들이랑 얘기해 본 적이 없죠. 뭐 따로 불러서라든지 하니까 경수가 네,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제 옥순님이 왜 그랬어요? 자, 뭔가 이 말투가 경수야 왜 다른 여성분들 알아보지 않고 왜 나를 선택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하죠? 경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수가 왜 그랬냐고요? 아니 뭐 이제부터 해보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계획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옥수님 입장에서는 속으로 나는 머리를 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첫 번째여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좀 이것저것 좀 많이 해가지고 경수가 먼저 옥순이 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경수도 마찬가지로 맞받아치고 있죠. 지금 경수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를 이것저것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옥순이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니까 경수가 아니에요.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니까. 아이고, 자, 이 남자 지금 져주질 않죠. 옥순이 먼저 왜 나를 선택했어요? 왜 다른 여자 안 알아보고 왜 나를 선택했어요? 라고 먼저 경수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서로 둘 다 지금 티격태격 하죠. 그래서 이제 옥순이 알겠어요. 딴 데 보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또 경수한테 또 맞받아치고 있죠. 자, 이거 뭐죠?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서로 둘 다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옥순이 경수한테 왜 나를 선택한 거냐라고 좀 뭔가 갑질을 살짝 했는데 이때 경수가 여기에 이제 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수가 전 오히려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없는 분을 만나면 제가 오히려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왜 옥순을 선택했어요? 자, 이것도 말과 행동이 다르죠. 지금 옥순을 선택하면서 하는 말이 상대가 자녀가 없으면은 오히려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상대가 더 부담스러울 텐데 본인 부담스러운 게 더 중요한가 봐요. 경수는. 이것도 이 남자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죠. 본인이 아무리 부담스러워 해봐야 상대방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텐데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옥순이 그러니까 경수님이 하는 말은 지금 돌싱이 싱글을 만나는 느낌? 그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경수가 음식 잘하세요? 라고 하니까 옥순이 갑자기 깔깔깔 웃으면서 왜요? 밥 차려줘야 해요? 아니에요. 저도 좀 해요. 저도 좀 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옥순한테 들켜버린 거죠. 경수는 지금 애 키워줄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 잘하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팔짱을 끼면서 턱에 손을 개면서 뭔가 좀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러니까 경수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뭔가 감이 잘 안 잡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수가 왜요? 어떤 감이요? 아니, 경수님은 요리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자기소개를 들으면은 딸,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정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요리를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요리 잘한다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잡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수도 제가 옛날에 그거 중식도 이런 것도 사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한창 조금 빠져 있을 때 라고 하면서 나름 변명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철이 등장을 하면서 대화 종료를 또 알립니다. 저 상철은 지금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왜 상철님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막내라서 온 걸 수도 있죠. 자, 상철이 오자마자 경수가 뭐 말도 안 되게 대화가 잘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급하게 대화가 아무런 소득 없이 대화가 끝납니다. 자, 경수가 인터뷰합니다. 이 특별한 이유를 꼽기는 어려운데 빨리 가서 현숙님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경수가 지금 옥수님이랑 기싸움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수 입장에서는 지금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가서 현숙이랑 얘기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이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숙님한테 마음이 더 많이 쓰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자리를 가져보니까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기대 이상의 끌림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리뷰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옥순이 왜 처음에 경수를 보자마자 다른 여자랑 이야기한 적 없죠?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그 전에 경수님한테 긁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왜냐면은 옥수님이 1차 식사가 끝나고 나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경수가 좀 약간 깝죽거렸죠. 나도 옥수님처럼 표 저렇게 많이 받아서 식사 계산하고 싶다.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 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옥순이 이렇게 먼저 선빵을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굳이 이렇게까지 경수한테 처음에 공격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옥순이 경수에 대한 뭔가 캥기는 걸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옥순님이 인터뷰합니다. 경수님이랑 만난다는 걸 상상을 해보면 뭔가 왠지 뭔가 많이 싸울 것 같다? 그래도 상상을 했나 봐요. 보통 여성분들은 일단 이성적인 호감을 못 느끼면 상상조차 하지 않는데 근데 상상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경수가 이성적으로 좀 끌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잘 받아주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옥순이 처음에 이게 옥순의 테스트였네요. 이 경수가 과연 내가 공격적으로 대할 때 얘가 좀 잘 받아주나? 라고 처음에 살짝 테스트 겸 이제 공격적으로 왜 그랬어요? 라고 좀 틱틱된 건데 그거를 경수가 맞받아쳤죠. 기싸움으로 들어갔죠. 제가 막 뭐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수랑 결혼하면은 엄청 싸울 것 같다. 티격태격 하면서 반면 광수랑 대화할 때는 되게 편안하고 뭔가 안정적인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옥수님은 광수랑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 되게 그 광수님의 그 텐션과 똑같이 대화를 해주고 있죠. 옥수님은. 그리고 상철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꾸 딥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물론 진지한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상철님은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투머치야 투머치. 이제는 좀 더 가벼워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라고 하기에는 이틀 차이긴 한데 제가 호감도가 두 분은 비슷한 것 같고 광수 상철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수한테 호감이 훨씬 더 커요. 한 9대1 정도? 그 다음 경수님인 것 같다. 아직 1순위는 없어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1순위 광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광수한테는 경수처럼 저렇게 테스트를 안 하거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리뷰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옥순이 경수한테 초반에 공격적으로 틱틱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입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